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5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 계획이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애쓴 건 기업인들이라면서 대규모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오히려 내수 경기가 악화될 수도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7개 그룹 재계 총수들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애를 쓰신 건 기업인들이라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정말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국내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세금 감면보다는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제일 큰 게 규제 같아요. 예를 들면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거가 어떻게 있을지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때 세금 관련해서 특별히 더 나오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는 터놓고 얘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투자 당부에 재계도 화답했습니다. 각각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내 투자와 대규모 고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광민경 기자입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던 대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자 기업들은 우리 정부를 향한 선물 보따리도 내놨습니다. 대미 투자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위축될까 우려하는 정부를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평택 사업자 오라인 공사 착수를 비롯해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합니다. 또 앞으로 5년간 매년 6만 명씩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내 산업 투자가 축소될 걱정을 하셨는데 일부에선 우려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또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AI와 자율주행 등 신사업과 전기차 생산 거점 신설 등에 투입됩니다. 미 관세의 15%로 인한 수출 감소 및 국내 생산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통해서 자동차 차량 수출을 2030년까지 현재 대비해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SK그룹도 국내 투자 범위가 상당히 크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반도체 공장 건설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관세 협상을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SK그룹도 국내 투자와 고용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LG그룹도 앞으로 5년간 예정된 100조 원의 국내 투자 중 60%를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2주 전에 운행을 재개했던 한강버스가 또 멈췄습니다. 이번엔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가 강바닥에 걸렸습니다. 주말 저녁 한강버스에 타고 있던 82명의 승객들은 약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한강 잠실 선착장 근처에 한강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 승객들은 배 앞머리에 모여들었고 구조정이 선착장과 한강버스를 오가며 승객들을 실어 나릅니다. 승객 82명이 탄 한강버스가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선 건 어제 저녁 8시 25분쯤입니다. 경찰 배가 옆에서 서가지고 무슨 난 건가 싶어서.
서울시는 뚝섬에서 잠실 선착장으로 향하던 배가 원래 항로를 벗어나면서 수심이 낮은 구간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항로 표시 등 밝기가 충분치 않았던 것도 수심이 1m 안팎인 지점에서 배가 멈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버스를 옮기려면 만조로 한강 수위가 높아지는 오는 수요일 저녁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 인양이 연기되면서 한강버스는 사고 지점에 그대로 멈춰서 있는데요. 이곳 잠실 선착장에는 한강버스가 운항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항로 점검 조치가 끝날 때까지 압구정에서 잠실까지 구간은 한강버스 운항을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고 7시간 전에도 잠실을 출발해 뚝섬으로 가던 한강버스가 이물질에 부딪혀 5분 넘게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강물에 떠다니던 로프가 프로펠러에 걸려 잠수부가 제거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심이 낮은 구간의 토사 퇴정 상황을 확인해 부유물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선장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한강버스가 문제를 일으키자 여권은 즉각 오 시장을 향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도 오 시장 때리기에 참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김 총리를 향해서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한강버스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한강버스가 서울 송파구 잠실 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려 멈춰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오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화가 났었죠. 예, 화난 상태였고 그냥 짜증도 내고 막 다시는 안 탄다고. 운항의 안정성이라는 걸 회복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서울 시민들이 이 한강버스에 마치 실험 대상이라도 된 것처럼 저희를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하십니까?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한강버스 운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왕적 황제와 같은 그런 행정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시장이 또 하고 싶으십니까? 오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강에서 충돌하는 일이 도대체 몇 번째냐. 대국민 사죄와 즉각적인 시장직 사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김민석 총리는 종묘 논란에 이어 한강버스로 오 시장을 저격했습니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 총리가 일종의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다니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거 개입에 유사한 그런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얼토당토 않다며 안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점검을 다녀간 다음 날 사고가 터졌네요.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게 어젯밤 8시 24분쯤 발생했는데 그 전날 오후에 김 총리가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 점검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고 직후부터 민주당은 시민들이 죽어야 멈출 거냐 이런 거친 압박으로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 시장도 입장을 냈는데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받아쳤습니다. 오 시장의 민주당의 이 오 시장을 향한 공세 포인트 중에는 이것 말고도 종묘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묘 맞은편에 그 고층 건물 세우는 재개발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지난 10일에 김 총리가 직접 종묘를 찾아서 고층 건물 들어오면 턱 하고 숨을 막는 거라고 오 시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도 김 총리에게 면담을 제안한 상태인데요. 종묘의 한강버스까지 공세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총리까지 왜 이렇게 오 시장을 집중 공격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차기 서울시장 선거 때문이겠죠. 최근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오 시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 총리 포함해 다른 후보군은 다 오차범위 내로 비슷했고요.
이제 지방선거가 7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 만큼 공격의 빈도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 흔드는데도 오 시장이 선두를 지키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읽힙니다. 사실 오 시장은 명태균 리스크가 계속 따라다녔지만 아까 여론조사 결과 보신 것처럼 별 영향을 못 미쳤죠. 그래서 한강버스나 종묘 등 정책 분야로 타깃을 바꾼 모양새인데 이게 또 오히려 오 시장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나 종묘 논란 모두 제기할수록 오 시장을 띄워주는 격이라는 걸 당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의원도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보다는 대안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두는 저지해야겠는데 공격할수록 오 시장이 부각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게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딜레마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으로 어떻게 치르겠다는 거예요? 우선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요. 아직 명확한 후보군이 추려진 것도 아니라서 본격적인 전략이 나온 건 아닌데요. 거론된 후보군으로는 서울이 지역구인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의원 등이 있고요.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안 나가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의 연대도 열려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지면 지방선거 다 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자준 기자였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직후 동결된 자산을 풀어달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욱 변호사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어젠 강남 땅을 매물로 내놨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건물입니다. 남 변호사가 이번 대장동 선고에 앞서서 강남의 빌딩을 포함해 1,000억 원대 동결 자산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지 3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4호가 한때 사무실로 쓴 서울 청담동 건물입니다. 검찰이 천화동인 4호 투자자이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실소유 건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남 변호사가 지난 4월 이 건물에 대한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자산 동결 해제에 나섰던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3주 뒤 시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22년 이 건물에 대해 1,010억여 원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이 금액은 검찰이 추산한 남 변호사의 범죄 수익이었습니다. 3년 뒤 남 변호사 측이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고 항고장을 냈던 겁니다. 이 5층 건물은 평당 호가가 1억 5천만 원을 웃돌아 땅값만으로도 120억 원이 넘을 거라는 게 부동산 업계 추산입니다. 당시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이후 추가적인 동결 해제 요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가압류가 계속 유지되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 일당의 감옥 속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린다며 대장동 일당을 한 방에 수천억대 재벌로 만든 항소 포기는 정의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보직을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항명을 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검찰의 고위직 지휘선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항소 포기 사태만큼이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지청장 8명이 검찰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올린 건 지난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수사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배 검사님들이 좀 명확한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음에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이후 여권에서는 이들 검사장들의 보직 해임 주장이 나왔는데
정부에서도 후속 조치 마련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무원법이 금지한 단체 행동에 대한 수사, 직무 감찰과 징계는 물론 평검사로의 인사 전보 등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검찰이라는 조직도 법무부의 소속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법무부 정부라고 되어 있는 법무부에 먼저 그 판단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아니면 검사로 나뉘기 때문에 평검사로의 인사 발령에는 문제가 없다며 인사와 감찰, 수사 모두 열어두고 최선의 답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임명이 내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 청산 TF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이에 대한 비판에 직접 반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공포 정치라면서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색출하기로 한 정부가 다음 날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서 어수선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란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생활 털기 TF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지만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 법안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공공기관의 휴대전화 제출 강요를 금지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TF가 하겠다는 것은 신상필벌이 아닙니다.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숙청 작업에 명분 쌓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에게 충성 맹세를 받아 국정 운영을 하겠다니 한편에 정치 활극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비협조 시 대기 발령 또는 직위 외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은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라 연루된 공무원도 극히 소수라며 부처도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랜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의 절반 정도는 장기간 화마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연말맞이 대형 세일 기간이기도 해서 이랜드 계열 브랜드 배송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불에 타버린 물류센터. 불이 난 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곳곳엔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붕괴 우려로 여전히 내부 진입은 하지 못해 중장비를 동원해 진화 중입니다. 불에 탄 물류센터는 뒤틀린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곳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도로에도 검게 탄 잔해들이 흩어져 있고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연면적 축구장 27개 넓이의 물류센터를 태운 거대한 화마는 인근 공장까지 피해를 줬습니다. 타버린 물류센터 패널이 전선 위로 떨어지면서 일대는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기로 인한 휴업이 예상돼가지고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가 450억에서 많게는 600억까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류센터 화재로 파편들이 날아오면서 인근 회사 유리창은 모두 부서졌고 건물 판넬도 강한 열기에 휘어졌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배추밭은 희뿌연 잿가루로 뒤덮였습니다. 농사 조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된 게 이게. 김장철에 맞춰 애써 키운 수천 포기 배추는 모두 버리게 됐습니다. 연기가 아주 여기 눈도 못 뜨는 뿌옇었거든. 이거는 밭에다가 다 그냥 묻으면은 이거 사람인 거 먹어도 되겠어 이거. 물류센터에 있던 의류 신발 1,100만 장도 모두 타버리면서 이랜드 계열 뉴발란스, 스파오 등은 상품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지금은 특히 고즈넉한 고궁 운치를 만끽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고궁, 그 야경 분위기에 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고궁들의 전기 요금 납부가 자주 연체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배준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경복궁은 오늘도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런 옛날 느낌의 고궁이 이뻐 보여서 친구들이랑 구경하러 왔어요. This is necessary course to take a tour in Seoul, and I love history here, and I love here so much. 경복궁을 비롯해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등 서울 4대 고궁을 찾은 방문객은 지난해 1,27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경복궁. 그런데 전기요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복궁 관리소는 올해만 5번이나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2월분을 3월과 4월에 나눠냈고 5월분은 한 달 연체해 7월에 납부했습니다. 9월에 내야 하는 8월분 전기요금 127만 원도 한 달 지난 10월에야 냈습니다. 덕수궁 관리소는 더 상습적입니다. 올해 5번, 지난해 3번 등 2년 동안 8번 전기요금을 미납해 번번이 연체료까지 더 내야 했습니다. 창덕궁도 지난해 2월 전기요금 484만 원을 한 달 연체했고 올해 4월 요금도 한 달 지난 6월에 냈습니다. 관리소 측은 대부분 담당자 착오나 금액 산출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지서가 총 6개인데 그중에 일부를 납부하는 거를 잘 몰라서 놓쳤나 봐요. 담당자가 이제 잘못 그 처리를 한 거죠. 고궁을 총괄하는 국가유산청은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편하게 쉬러 간 찜질방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휴식을 취하던 손님들의 귀에다 큰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고 찜질방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에 이 남성은 유튜브 영상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젊은 남성이 찜질방에 누워있던 손님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장난스런 표정을 지으며 벼랑간 귀에다 괴성을 지릅니다. 남성의 기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는 사람들을 모두 깨우겠다며 찜질방 곳곳에서 비슷한 장난을 한 겁니다. 자다가 깬 이용객들은 깜짝 놀란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엽기 콘텐츠로 유명세를 얻은 30대 남성 유튜버. 찜질방에서도 20분 동안이나 손님들을 괴롭히고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남성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남성이 나서기도 합니다. 제가 동생이에요, 가족. 유튜브 끝나는데 너그럽게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진짜.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극적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했다며 꾸짖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인터넷 방송 관련 범죄들로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남성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돼 또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부산항으로 입항하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촉즉발, 긴급한 상황, 이 크루즈선은 전속력으로 내달렸고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대형 크루즈선 위로 헬기가 천천히 접근합니다. 항공구조사가 헬기에 몸을 고정한 채 크루즈선 갑판으로 하강합니다. 환자를 들것에 태우고 헬기로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일본 사세보항을 출항해 부산으로 향하던 크루즈선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5시 52분쯤. 한국 국적인 30대 남성은 혈압이 불규칙해지고 의식까지 흐려지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은 크루즈선 선장에게 전속력으로 부산항에 와줄 것을 요청하고 구조 헬기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30대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 전속 기동했고 특히 헬기가 현장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환자를 빠른 시간 안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펼쳐진 신속한 구조작전이
소중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불곡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는데요. 소방 헬기가 10대 넘게 투입됐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뒤로 하얀 연기가 산 중턱을 뒤덮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헬기들이 오가며 진화에 나섭니다. 인근 저수지에선 산불을 끄기 위해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담아 나릅니다. 오늘 오후 2시 17분쯤 경기 용인시 불곡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11대 등 장비 33대,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헬기 11대 투입됐고요. 산 중턱쯤부터 났습니다. 능선까지 번지긴 했는데 진화는 완료됐습니다. 인명피해 없습니다. 거센 불길이 상가를 집어삼켰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한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진화 과정에서 40대 소방대원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강원 속초의 한 호텔 투숙객 5명이 잇따라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어제 호텔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너를 식사하신 고객님들이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서 지금 어제 디너 기준으로 지금 역학조사 중입니다. 5명 이외에도 호텔 측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투숙객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아직 캄캄한 새벽 시간대, 농장에 들어선 이 남성은 과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이 열심히 키운 농작물을 몰래 훔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성은 어떻게 붙잡혔을까요? 김세인 기자입니다. 늦은 밤 파주시의 농장. 헤드랜턴을 쓴 남성이 허리를 굽혀 농장 바닥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무언가를 계속해서 손에 든 봉투로 옮깁니다. 밤과 대추 등을 훔치는 건데 장화도 갖춰 신고 장대까지 챙겨왔습니다. 잠시 뒤 잠복 중이던 경찰들이 출동하고 남성은 경찰관에게 붙잡혀 연행됩니다. 그런데 이 60대 남성, 범행 하루 전날은 물론 그 전날에도 새벽 시간 같은 농장에 침입해 농산물을 훔쳐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3일 연속 같은 농장을 털다가 신고를 받고 2시간째 잠복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농장주는 비가 와서 마침 열매가 떨어지는 날 도둑이 들었다며 속상해했습니다. 전날 비가 와가지고 그때 막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아침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속상했죠. 붙잡힌 60대 남성은 마을 사람은 아니었고 인천시에 거주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져가서 직접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포근했던 가을 날씨도 오늘로 끝입니다. 내일부턴 초겨울이 시작됩니다. 아침 출근길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두꺼운 옷이 필수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용 기자, 내일부터 영하권 추위라고요? 네, 내일 출근길 채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밤 중부 지역은 2에서 5mm, 한두 시간 비가 내린 뒤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중부는 영하권 추위로, 가을은 오늘로 끝이고 내일부터는 진짜 겨울입니다. 이곳 덕수궁은 다시 못 볼 가을 풍경을 눈에 담기 위한 시민들로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아름다운 풍경을 또 1년 후에나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오늘 나왔습니다. 겨울이 갑자기 오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서 두꺼운 옷도 좀 더 사고 있던 옷도 빨리 평소보다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출근길부터는 두툼한 패딩과 파카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2도, 의정부, 김포 0도, 가평과 평창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갑니다. 매서운 찬바람까지 불면서 전국 곳곳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 서울은 영하 2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갑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한 자릿수에 머물겠습니다.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며 이번 주 전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져 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목도리나 장갑 같은 방한용품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덕수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은행권 대출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 6%대로 뛰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찬 기자입니다. 11호 대책으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더니 이제 금리마저 발목을 잡습니다.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상단이 6.06%를 기록했습니다. 6%대 주담대 금리는 2023년 12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서울에 집을 사려던 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 따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면서 신규 대출 여력도 덩달아 줄어든 겁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제 연봉에 이제 상환하면 저는 이제 6억까지는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 내 집 마련 플랜이 많이 지장이 갈 것 같아요. 담보 대출 금리도 상당히 오른 상황이라서 좀 저희 형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류하게 됐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면서 시장 금리가 올랐고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이 늘며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른 겁니다. 투자 열기가 불붙은 코스피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올린 예금 금리가 시차를 두고 대출 금리에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란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원화 가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약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좀 부담스러워요. 국토부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선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가량 모아야 합니다.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요즘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종업원을 보고 잠시 머뭇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딱 봐도 외국인이라 과연 말이 통할까 싶어서 일부러 또박또박 말을 건네면 더 유려한 우리말로 주문을 받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너도 나도 알바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명동의 한 음식점입니다. 주문받고 테이블 위 닭갈비를 비벼주는 직원도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직원도 모두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2년 전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으로 와 경영학을 공부 중인 유학생 쿠나이 씨는 6개월 전부터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1시까지 수업 있고 여기서는 보통 5시부터 밤 11시까지라고. 어느 정도 한국어가 되는 만큼 일자리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월급 받으면 학비 아니면 월세 좋은 점은 한국 사람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보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취업한 외국인은 13만 1천여 명으로 조사됐는데요. 2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보다 유학생들은 더 쉽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비자 소지자는 업력이 5년 된 이상 식당에서만 근무할 수 있지만 유학생은 주 30시간 미만 근무 조건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채용이 가능합니다. 구인이 어려운 국내 청년들에 비해 같은 시급이라도 외국인 유학생들은 바로 뽑을 수 있어 업주들도 선호합니다. 구인 광고 내면 정말 많아요. 일도 잘하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친구를 줘도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고. 앞으로 저임금 일자리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했습니다. 지난 정권 때 한일중, 한중일을 같이 썼지만 다시 중국을 일본 앞에 쓰기로 정한 겁니다.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에서의 협력이
한중일 간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그리고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시아 3국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했던 것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동북아 3국 정상회의 안에선 개최 순서를 고려해 한일중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북한 양자관계 표기법에 대해서도 전 정권에서 쓰던 미북이 아닌 북미로 다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정부의 지나친 편향 외교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과 좀 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일중, 미북 등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관계 복원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친중 외교라며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 정계에선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신선한 언변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직설적이고 유쾌하다는 평가도 받지만 때론 파격적이고 가벼운 화법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위해 고급 의상을 입어야 한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웃으며 답합니다. 給与として上乗せされる分をいただいたとしても、その日本最高レベルのものは絶対に買えないと。誕生日とかのプレゼントじゃ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앞서 다른 야당 의원이 일본의 물류업계 시스템을 지적하며 온라인 쇼핑을 이용해봤냐고 묻자 예상 밖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普通はネット通販で買っておりますし、下着などもそうでございます。 자신의 경험과 주장을 섞은 이른바 다카이치식 화법입니다. 이뿐 아니라 새벽 3시 출근이나 큰 손동작 등 기존 일본 총리와는 다른 모습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今睡眠時間はだいたい2時間から長い日で4時間です。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미군 항공모함에서 펄쩍 뛰는 모습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あんまり堅苦しくなるよりかはいい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います。 하지만 중국과 갈등을 초래한 대만 발언 사례처럼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ちょっと誤解あるの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ところを気をつけてもらえばいいかと。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도 알기 쉽게 답변하려는 건 알겠지만 과감한 발언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최근 방한한 데릴 커들 미군 해군 참모총장이 국내 조선소를 찾아서 우리 이지스함을 타며 한미 해군 간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커들 총장은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쓸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8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은 데릴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하며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tilization of that submarine for counter China, I think is a natural expectation. The United States would expect partnership to meet our combined goals on what will be our pacing threat, which is China. 앞서 중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핵 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는데 미 해군 최고 지휘부 인사가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겁니다. 또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 견제를 위한 일정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there's a conflict between peer powers like China and U.S., those things are typically what I would say in my terms an all hands on deck type of venture. I'm sure there would be a role. 다만 핵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선 백악관에 문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커들 총장은 3박 4일 방한 일정 중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파트너인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조선소들도 방문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다산 정약용 함에도 올라 한미 해군 간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해 별세한 부친이 6.25 전쟁 참전 용사였다며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도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 달걀 삶는 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자칫 한눈 팔았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하얀 연기가 솟구치고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쪽에선 여성 한 명이 난간 위에 아슬아슬하게 앉아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사다리로 대피를 시켜보지만 어찌된 일인지 소방대원조차 사다리에서 떨어집니다. 이후 위치를 바꾸려는 순간 여성은 난간에 매달려 있다 추락합니다. 그제 오전 일본 오사카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대 여성이 대피 도중 2층에서 추락했습니다.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달걀을 삶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광장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납니다. 건물 외벽에 붙어 창문을 깨트리자 건물 안에서 하늘색 최루탄이 발사됩니다. 일부는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뜯으려 하고 맨손으로 경찰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것은 멕시코의 MZ세대로 이들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멕시코 내 한 시장이 최근 범죄 조직에 살해되자 생존권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충돌로 경찰을 포함해 12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흰 트럭이 우회전하던 중 도로 모서리에 옆면을 부딪힙니다. 그 순간 큰 불길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지 시각 12일 러시아에서 가스 연료를 담아 운반하던 트럭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지 매체는 다행히 부상자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온 추위, 이번엔 더 강력해 본격 겨울 추위가 시작됩니다. 오늘 19도 가까이 올라 온화했지만 밤사이 2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모레는 영하 3도로 서울은 올가을 첫 영하권에 돌입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6도 안팎에 그쳐서 춥겠습니다. 기온은 주 중반에 조금씩 오르겠지만 이맘때 수준에 그칠 뿐 온화해지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영하 1도, 인천과 대전 3도, 대구 5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해서 서울에서 영하 2도, 대관령 영하 7도, 대구 2도로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내일 밤 서해안과 제주에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은 건조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